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0번 나가죠. 자, 그림과 같은 요 자탐 설비죠. 요 자탐 설비의 그 개통도인데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연면적은 5,000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종단 저항은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경보 방식은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여기서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이니까 층수는 일단 5층 이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 지금 6층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또. 그래서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으로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하는데, 자, 물음 가번은 뭐예요? 자, 물음 가번은 A에서 D까지의 그 전선 가닥 수를 물어본 거죠. 자, 지금 A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A죠. 자, 요 A 부분의 전선 가닥 수예요. 자, 그러면 전선 가닥 수는 여러분이, 자, 회로선 또는 그 지구선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요 경종선, 그 다음에 회로 공통선, 그 다음에 전화선, 그 다음에 응답선, 그 다음에 표시등선, 그 다음에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 7가닥이에요. 자, 그럼 A구역은 여기 지금 보면은 경계구역이 여기 12, 여기 하나의 경계구역이고요. 13번이 경계구역, 여기 14번이 경계구역이죠. 그리고 여기 계단 15번이 또 경계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담당하는 경계구역이 4개죠. 그러니까 회로가 4가닥이 되는 거고. 자, 경종은 요 6층만 경보가 발령이 되니까 경종 1가닥, 회로 공통 하나, 전화 하나, 응답 하나, 표시등 하나, 경종 표시 공통 하나 해서 총 10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 부분에는 10가닥이 필요한 거죠. 다음 B, 요게 지금 A고요. 그다음에 B 부분, B는 지금 여기죠. 요 부분에 가닥 수니까. 자, B 부분이 담당하는 경계구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회로가 바로 8가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종은 B 부분은 4층, 5층, 6층을 갖다가 경보를 담당하니까 경종은 3계층이니까 3가닥이죠. 자, 회로 공통은 여기 경계구역이 7개를 넘죠. 그러니까 회로 공통 2가닥이죠. 나머지는 다 하나씩이죠. 그래서 총 몇 가닥이에요? 6, 9, 17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B 부분에는 필요한 가닥수가 17가닥. 다음 C 부분이죠. C는 요 부분이에요, C. 자, C 부분의 경계구역은 6번부터 15번까지예요. 6번부터 15번이니까 경계구역 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즉 경계구역이 10개니까 회로가 10가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경종은 3층, 4층, 5층, 6층 담당이니까 총 4개 층을 담당하죠. 그래서 경종은 4가닥. 자, 회로 공통선은 여기 회로선이 7개를 넘기 때문에, 7가닥을 넘기 때문에 또 14개는 안 넘죠. 그러니까 회로 공통 2가닥이면 되죠. 나머지는 1가닥씩. 총 20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 부분은 20가닥. 그 다음에 마지막 D죠, D. 자, D는 요 부분이에요. 전체를 갖다가 다 담당하는 거죠. 자, 그럼 회로는 몇 가닥이에요? 15번까지 있으니까 경계구역은 15개가 되는 거고. 자, 경종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니까 총 7개 층이죠.
그래서 경종은 7가닥. 자, 회로 공통은 15가닥이니까 회로가 2가닥 갖고는 안 되죠. 공통선 7이 14까지만 2가닥이니까 14를 초과하는 거니까 회로 공통은 3가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7개, 14개, 29가닥이 바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D 부분에는 필요한 가닥수가 29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나는 D의 전선 가닥수의 전선 내역을 쓰라는 거예요. D의 전선 가닥수의 내역. 자, D는 회로 15가닥, 경종 7가닥, 회로 공통 3가닥, 전화선 1가닥, 응답선 1가닥, 표시등 1가닥, 정종 표시등 1가닥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물음 다는 2의 전선 가닥 수하고 여기 2죠. 여기에 그 전선 가닥 수하고 전선 내역을 쓰라는 거죠. 여기는 요 계단으로 여기서 2가닥이 가는 거죠. 즉 계단 회로선 1가닥하고 회로선 1가닥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공통선 마찬가지로 여기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4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음 다는 2의 가닥수, 여기는 회로 2가닥, 그 다음에 회로 공통선 2가닥이 되는 거죠. 해서 총 4가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왜 여러분이 2가닥 갔다가 2가닥이 되돌아오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단 15가 있죠. 이쪽에 감지기가 있으니까 2가닥이 갔다 되돌아와서 다시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감지기 말단에다가 종단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질문이 많아요. 왜 여기 2가닥만 가면 되는 거지? 종단에다가 말단 종단저항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계단 감지기는 다시 위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물음 라로 가죠. 자, 물음 라는 전체 경계구역의 회로수. 전체 경계구역은 15구역이 되는 거죠. 물음 마로 가죠. 라는 회로를 물어봤으니까 15회로라고 써야 되겠네. 구역보다는. 물음 마로 가면은 계단 요 15의 의미를 물어본 거죠. 자, 계단 15의 의미는요. 요 경계구역의 요 장소가 계단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 경계구역의 장소가 계단이며, 그 다음에 요 경계구역 번호죠. 경계구역의 요 번호가 15번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물음 바는 요 감지기호, 도시기호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요 감지기가. 요게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인데 방수형은 여기에다가 세로로 일자를 하나 더 그려주면 이게 정원식 스포트형 방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11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11번은 이 옥내소화전하고 발신기하고 같이 설치된, 즉 발신기 세트 옥내소화전 내장형이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설치되어 있을 때 도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요 가에서 요 아까지의 전선 가닥 수를 갖다 쓰라는 거죠. 자, 전선 가닥 수는 우선 여기 그 회로선이 한 가닥 가야 되겠죠. 회로. 그 다음에 경종선. 그 다음에 회로 공통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전화선. 그 다음에 응답선. 그 다음에 표시등. 그 다음에 경종. 표시등. 공통선.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이 있으니까 요 기동, 펌프 기동 표시등. 은음이 가야 되겠죠. 자, 그럼 가는 여기 지금 발신기 하나만 담당하고 소화전 하나 담당하죠. 자, 그럼 회로가 발신기 하나니까 회로 한 가닥. 경종 당연히 지금 이건 공장이에요. 공장. 여기 전체가 다 1층이에요. 이 전체가 다 1층. 그러니까 경종은 당연히 한 가닥밖에 안 가는 거죠. 회로 공통 하나, 전화, 응답, 표시 등. 경종 표시 공통 하나고요. 다음에 여기 자동 기동 방식이죠. 지금 여기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건 자동 기동이에요. 우리 그 압력 챔버 있잖아요. 이 펌프 보면은 이 토출축에 여기 체크 밸브, 개폐 밸브 들어가고 이쪽에 요 압력 챔버 설치하죠. 요걸 우리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압력 스위치도 있고요. 압력계도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압력 스위치가 접점이 되면 펌프를 갖다가 기동을 시켜주는 자동 기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는 말이 나오면 이 펌프 기동 방식이 자동 기동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얼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펌프 기동 표시 등이 자동 기동 방식일 땐 두 가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가에 필요한 요 가닥 수는 총 몇 가닥이에요? 예, 9가닥이 되는 거죠. 기본 7가닥에다가 펌프 기동 표시 등. 그 다음에 요 나 부분은 경계구역 하나만 늘어난 거니까 회로만 한 가닥 추가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래서 한 가닥 추가됐으니까 바로 10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는 또 회로 하나 추가된 거죠. 그래서 회로가 3가닥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부분은 회로 한 가닥만 추가됐으니까 총 11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라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구역이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추가된 거예요. 회로 넷. 경종 1층, 전체 다 1층이니까 한 가닥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닥 추가되니까 12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로 가죠. 자, 이 마는 경계구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경계구역이 8개예요. 그러니까 회로가 8가닥. 자, 경종선 전체가 다 1층이니까 한 가닥. 자, 회로 공통은 여기 지금 경계구역이 8개니까 7개 초과가 됐으니까 회로 공통 2가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몇 가닥이 늘어나냐면 여기 5가닥이 늘어났으니까 17가닥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가죠. 자, 요 바는 여기 발신기만 담당해요. 소화전도 없어요. 발신기. 그럼 기본 7가닥이죠. 회로, 경종, 회로 공통, 전화, 응답 표시 등 경종 표시 공통해서 기본 7가닥이죠. 바는. 그 다음에 사는 경계구역 하나만 늘어났으니까 8가닥이죠.
아도 마찬가지로 경계구역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9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8가닥은 회로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둘, 아는 회로가 셋.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가에서 아까지 요 전선 가닥 수는 이 전체가 다 1층이니까 경종은 한 가닥이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로 펌프를 갖다 기동하니까 자동 기동 방식에서 펌프 기동 표시 등 2가닥만 추가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무릎 나번은 여기 발신기하고 소화전하고 그 도시기호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 그럼 여기 발신기만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발신기 세트 단독형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방화문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화문은 점검을 하다 보면은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어 릴리즈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방화문이 있으면 이쪽에 그 고리가 있죠. 그 이 뒤편에 이 뒷부분에 요렇게 그 생긴 자석판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요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에 문의 뒷부분에 보면 요런 그 뾰족한 나온 그런 부분이 요게 그 삽입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여기에 그 전류가 통해요. 전원이 공급이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요 놈이 자석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석으로 변하니까 요 방화문에 있던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서 자석 역할을 하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닫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화재 시에는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요 놈이 자석 역할을 못하니까 그대로 닫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토 도어 릴리즈 해가지고 자동 방화문이에요. 자,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전선의 요 가닥수는 최소로 하고요. 방화문의 요 감지기 회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방화문은 층별로 동일하다고 그랬죠. 지금 한 층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층에 있는 방화문은 동시에 기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화염을 갖다가 차단시킬 수 있고 피난로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요 도어 릴리즈를 갖다가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요건 화재 시에 불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그 피난로를 갖다가 확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자동 방화문의 설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 발생 시 불의 확산 방지하고 대피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방화문 설치한다는 거. 다음 물음 나번은 미완성된 도면에 배선을 갖다 결선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기동선이 있죠. 기동선 보면 여기서 분기가 되어 있죠. 즉 이 방화문은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솔레노이드가 있죠. 즉 평상시에는 여기에 전원이 공급이 돼서 요 자석의 힘에 의해서 문을 갖다가 닫히지 못하게 지지하고 있는 게 바로 솔레노이드죠. 그래서 요놈이 기동선 2가지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죠. 이쪽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공통선이 두 방화문에 같이 분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요 기동선, 요놈하고 전류가 통하니까 요놈이 자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자화가 돼가지고 자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을 갖다가 잡고 있는 거죠. 자석에 의해서. 그러다가
화재에 의해서 요 셀렉터 스위치가 요놈이 요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요놈이 차단이 되고 여기로 가요. 그럼 여기 전원이 차단이 되는 거죠. 자석 쪽에. 그럼 자석 쪽에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자석 역할을 못하니까 문을 그대로 잡고 있던 걸 놔주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도어 체크에 의해서 문이 안으로 닫히는 거죠. 그래서 요 확인선, 여기 LS라고 있죠. 이거 리미트 스위치죠. 이쪽으로 여러분이 배선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요놈이 이쪽으로 전류가 통하니까 공통하고 확인. 확인은 극성이 플러스고요. 공통은 마이너스. 기동은 플러스죠. 확인 플러스죠. 즉, 플러스에서 요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니까 수신기에서 방화문이 기동됐다는 확인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그런 원리라는 것만 아시면 쉽게 여러분이 요 도면을 갖다가 배선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요 13번 가기 전에 요 결선도의 뭐 개통도하고 배선고 가닥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R타입 리피터라고 쓰여 있는데 요거는 R형 중계기라는 그 뜻이에요. 중계기. 리피터가 요 중계기죠. R형 중계기를 갖다가 R타입 리피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방화문이 두 개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 A의 가닥수는 기동하고 공통하고 기동 확인해서 요 A는 세 가닥이 되는 거죠. 기본. 공통, 기동, 기동 확인. 그 다음에 여기 B는 요 방화문, 기동은 요게 같은 층이죠, 지금. 여기가 같은 층이기 때문에 기동은 같이 동시에 되니까 기동은 한 가닥, 공통 당연히 한 가닥이고 각 방화문의 확인은 각각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기동 확인은 두 가닥이 돼서 여기는 네 가닥이 되는 거죠. 또 C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기동은 동시에 되니까 기동은 한 가닥이죠. 공통도 당연히 한 가닥이죠. 근데 여기 기동은 요게 뭐 6층, 7층, 8층이라고 하면 7층하고 8층을 동시에 담당하니까 기동은 층별로 기동해야 되니까 기동은 두 가닥이 돼야 되겠죠. 7층 하나, 8층 기동 하나 해서 두 가닥. 공통 한 가닥. 그 다음에 기동 확인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7가닥이 되는 거죠. 공통 하나에다가 기동 둘, 기동 확인 네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D부분은 기동이 6층 하나, 7층 하나, 8층 하나 해서 기동이 세 가닥, 공통은 당연히 한 가닥. 확인은 방화문이 총 6개죠. 총 가닥수는 10가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닥수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은 13번 가죠. 자, 13번은 P형 수신기의 그 시험 방법에서 요 공통선 시험 방법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셔야죠. 그래서 요 시험 목적을 쓰라고 했는데 요 시험 목적은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구역 수가 7개 이하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목적은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는 요 경계구역 수의 적정 여부 확인이 되겠죠. 자, 요 시험 방법은요. 여러분이 그 수신기에 보면은 단자대가 있어요. 이렇게 쭉. 여기 단자대가 있으면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그 이름이 쓰여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공통선.
뭐 이쪽에 있는 요 단자대는 뭐 회로선 뭐 1번, 2번 쭉 써 있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각 배선이 되어 있는데, 우선 시험을 하려면 수신기 내부에서 이 공통선 한 선을 제거시켜야 돼요. 즉 여기서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자, 분리시키고 여러분이 요 한 선을 분리시키고요. 요 회로 시험 스위치로 요 도통 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통 시험을 하면은 요 셀렉터 스위치를 1번, 2번, 3번 쭉 돌려보면은 여기에 공통선이 하나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단선이 표시될 거예요. 그럼 이 단선 표시되는 것이 7개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공통선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이 공통선 시험에서 할 것은 수신기 내부에서 이 공통선 한 선을 갖다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회로 도통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도통 시험 스위치를, 여기 보면 도통 시험 스위치 있죠? 요 놈을 눌러 놓고 요 회로 시험 스위치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돌려보면은 요 단선에 불이 들어오면 그게 단선되었다는 표시죠. 여기서 끊었으니까. 그래서 그 개수가 7개 이하가 되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다 끝나면 나머지 공통선도 또 분리시켜 놓고 도통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7개가 되는지, 즉 7개가 넘지 않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공통선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방법은 수신기 내부에서 접속 단자의 요 공통선 한 선을 요 단자대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회로 도통 시험을 실시하고 단선 표시되는 회선수를 갖다가 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공통선도 차례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가부 판정 기준은 요 단선 표시되는, 여기서 분리시켜 놨을 때 요 단선 표시되는 그 회로가 단자대에서 분리된 이 공통선하고 공동 회로이며 그 수가 7 이하가 되면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신기를 직접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이 점검 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면 공사업, 아니면 뭐 감리업, 이런 소방 실무를 하지 않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방제실, 한번 어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방제실 가서 한 번만 봐도 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겠죠. 다음은 14번 가죠. 자, 14번은 미완성 배선 도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근데 여러분 물음 가에서 조건을 보면은요, 발신기에 설치된 단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4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첫 번째 단자가 응답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지구선, 세 번째가 전화선, 네 번째가 공통선이라는 거죠. 즉 여기 발신기가 단자가 지금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배선을 갖다가 물음 가번은 단자에 맞게 연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바로 이게 응답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선은 발신기의 요 첫 번째 요 응답선하고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구선이죠. 그래서 요 지구선은 요 지구선은 감지기를 통해서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거죠. 지구선. 세 번째가 요 전화선이에요. 전화선. 여기 있죠. 전화선. 이놈이 세 번째. 연결해주면 되고.
네 번째는 공통선이죠. 그래서 이 공통선은 종단저항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이게 바로 종단저항이에요. 그러면 이 공통선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죠. 이게 공통선, 회로 공통선이에요. 자, 그러면 회로 공통선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지구 공통이라고 있죠? 요 놈이 감지기를 갖다 통과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요 지구선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요 놈이 요 위로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요 발신기에 지구 공통선하고 연결이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지구선이죠, 회로선. 자, 요 놈은 감지기 여기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표시등이죠. 자, 위치 표시등, 표시등선. 요 놈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럼 표시등 공통선이 또 가야 되겠죠. 경종 표시등 요 공통선이 요 표시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은 또 어디로 또 가야 돼요? 경종으로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종 공통선 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동 표시등. 요 기동 표시등 요 펌프 있죠? 아, 지구 경종. 경종도 가야 되겠죠. 경종도 요거 플러스선 가야 되겠죠. 하나는. 그 다음에 요 펌프, 기동 표시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거 답안지가 있으니까 답안지에다가 여러분이 선만 여러분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음 가번에 수신기의 단자에 알맞게 연결하시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교재에는 공통선을 요 첫 번째 단자에다 연결했고, 요 경종선을 요 끝부분에다 연결했는데, 요건 서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 물음 4번 가죠. 자, 종단저항을 연결하는 기기의 명칭하고 단자의 명칭을 쓰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종단저항이 설치되는 그 기기가 뭐예요? 발신기죠. 그래서 이 기기의 명칭은 발신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자의 명칭, 이 단자는 뭐예요? 종단저항은 회로하고 회로 공통이죠. 그래서 이 단자의 명칭, 여기선 그 원래 회로선, 지구선 같은 말을 쓰는데 여기는 지구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지구하고 여기 지구 공통이라고 말을 썼으니까 지구 공통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자의 명칭은 지구하고 지구 공통. 그다음에 소화전 기동 표시 등 색깔 적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 자, 이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적색으로 하는데 요거의 그 불빛이죠. 요 불빛은 15도 이상의 각도로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거리에서 10m 이내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빛의 식별 범위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 그 다음에 이 표시등, 위치 표시등의 색깔은 적색이죠. 다음은 15번 가죠. 자, 15번은 요건 잘 안 나오던 문제인데 요 방전 전류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에 축전지의 그 용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방전 전류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거죠. 이때 축전지 용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시간에 따라 방전 전류 값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100A예요. 여기가 20A. 다시 그릴까요? 여기가 지금 100A. 요 부분이 지금 20A죠. 여기가 10A.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제가 지금 그 검정 펜으로 쓴 요 사선으로 요 그린 부분에 요 면적을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면적에서 여러분이 요 적색 부분의 면적을 빼주면 그게 바로 축전지의 그 용량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면적에서 요 적색 부분만 빼주면 돼요. 자, 그럼 이 전체 면적은 여러분이 우선 그 보수율은 나중에 하고요. 자, 요 전체 면적은 지금 여기가 용량 환산 시간 계수죠. 그래서 용량 환산 시간 계수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가 180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80분이에요. 자, 이 180분일 때 용량 환산 계수는 5.05죠. 그래서 180분이니까 이거 용량 환산 계수로 하면 이게 5.05예요. 그래서 5.05에다가 즉 요게 K가 K1이 되는 거죠. K1에다가 I1. 자, I1은 이 전체가 지금 제가 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여기까지죠. 요 부분의 그 면적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 전체 면적에서 요 붉은색 부분의 면적을 빼면 요 검정색 부분의 면적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I1은 요게 바로 100A죠. 그래서 용량 환산 시간에다가 전류값 100A 요 놈을 곱하는 거죠. 요게 바로 전체 면적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요거를 빼주는 거죠. 두 개를. 요 놈하고 요 놈을 빼줘야 돼요. 계산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자, 요 부분은 지금 몇 분이에요? 여기 지금 170분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170분이라는 거죠. 그럼 170분일 때 용량 환산 시간 계수가 4.85가 되는 거죠. 즉 4.85가 K2가 되는 거죠. 다음에 요 전류값이죠. 요 전류값. 이 전류값은 전체가 얼마예요? 100A죠. 100A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요거 빼주면 되죠. 20A를 빼주면 되는 거죠. 즉 I1에서 I2를 빼는 거죠. 즉 I1 I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요 밑에 있는 요 면적을 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 밑에 요 시간은 지금 몇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60분이라고 써 있죠. 요 시간은 60분이에요. 자, 그럼 60분을 환산한 시간 계수 얼마냐면 2.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K3죠. K3는 2.5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I2 I3가 되는 거죠. 그래서 I2가 지금 여기 20A죠. 그래서 여기는 20A에서 여기 10A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요걸 계산하면은,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전체, 여기에다가 보수율로 나눠주는 거죠. 즉 0.8분의 1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114.38A/가 바로 축전지의 그 용량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잘 여러분이 요 그림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은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전체 면적을 갖다가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시간에 따라 요 방전 전류값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면적을 계산해서 요 부분이 아니죠. 이 전체 면적을 갖다가 우선 계산을 해서 요 전체 면적이 뭐냐? 즉 K1, I1이 요 전체 면적이에요. 전체 면적을 계산하고 지금 요 적색 부분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빼주면 요 검은색 부분의 그 면적이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요게 바로 축전지 용량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만 잘 한번 이해를 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